안녕하십니까? 인생 여정의 길동무,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 건강동행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90세 내과 의사의 양심 고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평생 환자들을 돌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온 한 노의사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검진은 무엇이며 또 반대로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검진은 무엇인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검진은 마치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본검진뿐만 아니라 병원마다 권하는 각종 패키지 검진들, 건강 프로그램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꾸 권유를 받고 또 스스로도 불안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검진이 다 우리 몸에 이롭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일까요? 90세 내과 의사의 고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환자 곁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필요 없는 검진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겪고 괜히 돈과 시간을 허비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검진 결과 때문에 더 큰 병을 얻거나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양심껏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권하는 대로 혹은 안내문에 적힌 대로 검진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병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검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진 때문에 거꾸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더 큰 치료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의사가 첫 번째로 꼽은 불필요한 검진은 바로 과도한 전신 CT 촬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서 혹시 모를 암이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자 이런 광고를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나도 모르게 몸속에 숨어있는 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찍어두면 좋겠다 싶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전신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납니다. 일반 흉부 X-레이 촬영에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한 번에 몸에 쏟아붓는 셈이지요. 방사선은 누적되면 분명히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세포 재생력이 떨어져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쉽게 말해 병을 찾겠다고 한 검진이 오히려 새로운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신 CT를 찍는다고 해서 모든 암이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CT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 따로 있고 반대로 한계가 분명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 CT라는 이름으로 마치 만병을 막아줄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의사 양심으로 볼 때 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설령 무언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의학 용어로 우연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혹이나 결절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환자는 불안해집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하게 되고 결국 조직 검사나 불필요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검진 때문에 괜히 찾아내고 괜히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괜히 치료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CT에서 발견된 작은 그림자 때문에 불안에 떨고 결국 큰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평생 그냥 놔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검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환자를 위한 것이었을까? 병원을 위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의료 서비스가 정말로 내 몸을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검진을 무조건 거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신 CT처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검사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검진으로 과도한 전신 CT 촬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노의사가 강하게 경고한 검진이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종합 혈액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액 한번 뽑으면 내 몸에 암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몇십만 원만 내면 혈액 검사로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 이런 광고 문구들 아주 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모르는 암이 있을까 불안해져서 이런 검사를 받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혈액 암 표지자 검사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능 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 표지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이 있을 때 특정 단백질이나 효소가 혈액에 높아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암에서는 알파테아 단백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고 난소암에서는 CA-125라는 수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싸하지요. 피 한번 뽑아서 이 수치가 높으면 암이 있다는 신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 암 표지자 검사는 특이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즉, 암이 없어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간염이나 강경병 같은 다른 질환만 있어도 간암 표지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나 단순 염증 때문에도 난소암 표지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괜히 놀라고 또다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결국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반대로 암이 있어도 암 표지자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암이 이 검사를 통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는 결코 조기 진단에 만능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패키지 검진에 이런 항목을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듣기에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혈액 한 번으로 암을 알 수 있다는 말만큼 솔깃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혈액 암 표지자 검사는 오히려 환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 번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계속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수치가 오르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괜히 병을 키우는 것이지요. 90세 내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환자를 돌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암 표지자 검사에 휘둘리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는 5년 넘게 같은 수치를 붙잡고 매달 병원을 오가며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결국 암은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고생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오히려 그분의 노후는 병원에 종속된 삶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암 표지자 검사는 치료 중인 환자의 추적 관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확진된 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한 뒤 재발이나 진행 여부를 보기 위해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지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혹시 암이 있나? 하고 검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원에서 권유하더라도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가 내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요?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의사에게 두세 번 확인하고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검진은 내 몸을 위한 것이지 병원 장부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검진을 믿고 받아야 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의료는 분명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만 동시에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 중심의 시각으로 모든 검진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사가 전한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이 9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 환자는 결국 자기 몸을 지켜야 한다. 의사도 병원도 광고도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 검진은 필요할 때만 목적이 분명할 때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병을 만들고 스스로 불행을 사게 된다. 두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바로 무분별한 종합혈액암 표지자 검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의사가 끝까지 경고한 마지막 검진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삶을 지켜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90세 내과 의사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검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심장 정밀 검사, 특히 무증상 환자에게 시행되는 관상동맥 조영술과 스텐트 시술로 이어지는 검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병 중 하나가 심장병입니다. 갑자기 쓰러질까봐, 혹시 심근경색이 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크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심장 정밀 검사를 권유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장 CT, 관상동맥 조영술, 그리고 이어지는 스텐트 삽입입니다. 문제는 이런 검사가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해주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90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환자와 함께했지만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은 증상도 없는 노인이 검진 차원에서 조영술을 했다가 합병증으로 더 큰 병을 얻는 경우였다. 여러분, 관상동맥 조영술은 간단한 혈액 검사가 아닙니다. 허벅지나 손목 혈관을 통해 관에다 도관을 넣고 심장혈관 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드물지만 출혈 부정맥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좁아진 혈관이 보이면 의사는 곧바로 스텐트 시술을 권유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심장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증상이 없고 단순히 혈관이 일부 좁아져 있는 정도라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진 목적으로 조영술을 받은 환자들은 불필요하게 스텐트를 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의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노인 환자들이 미리 예방하자는 말에 이끌려 조영술을 받았다. 그리고 스텐트를 넣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 평생 스텐트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시술 뒤에 합병증을 얻거나 새로운 약물에 묶여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그게 예방이었을까?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합니다. 심장병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조영술이나 스텐트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침습적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면 우선은 약물 치료와 식습관 관리, 운동이 최우선이지요. 증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조영술과 시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검진 항목에 심장 CT, 심장 조영술 패키지를 넣어 놓습니다. 환자들은 혹시라도 돌연사가 올까 불안해서 검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불필요한 시술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서로 안심은 하겠지만 실제로 환자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오셨고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에서 심장 조영술을 권유받아 받으셨습니다. 검사에서 관상동맥이 40% 정도 좁아져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예방 차원에서 스텐트를 넣자고 권했고 어르신은 불안해서 동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술 후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예방하겠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심장마비를 부른 것입니다. 90세 내과 의사는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 노인에게 심장 조영술은 검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의료의 탈을 쓴 과잉이다.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는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현실의 어두운 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검진은 필요할 때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해가 되고 내 삶을 빼앗아 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노의사가 꼽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검진은 첫째, 전신 CT 촬영. 둘째, 무분별한 혈액 암 표지자 검사. 셋째, 무증상 환자에게 행해지는 심장 조영술과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90을 넘겼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솔직히 말할 용기를 낼 수 있다. 검진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환자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도 불안 때문에 혹은 권유 때문에 불필요한 검진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혹시 이미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검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신 CT, 혈액, 암 표지자 검사, 그리고 무증상 환자에게 행해지는 심장 조영술이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검진은 꼭 받아야 하는가? 90세 내과 의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진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환자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검진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켜주고 삶을 연장하는 검진이 필요하다. 첫째,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진으로 꼽은 것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암 중 하나이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절제로 끝낼 수 있어 큰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대장 내시경 하나로 삶을 건졌다. 그 작은 용종이 몇 년 뒤에는 큰 암으로 자라날 뻔했는데 미리 발견해 제거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요한 검진은 위내시경입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짠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위내시경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의사가 강조한 또 하나의 검진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이런 기본 검사는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검진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진다. 기본을 무시하고 복잡한 검사를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진행되면서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병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바로 그런 병이지요. 그런데 이 병들은 아주 간단한 검사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 검진은 소홀히 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고가의 검진만 쫓아다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넷째,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한 검진은 유방촬영과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며 국가검진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유방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유방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섯째, 남성에게 중요한 검진은 전립선 검사입니다. PSA 검사 역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연령대와 증상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뇨 이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검진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뼈가 약해지는 나이에는 골다공증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단순한 낙상으로 평생을 누워 지내는 것을 보았다. 골다공증 검사는 목숨을 지키는 검사다. 미리 뼈 상태를 알고 관리하면 단순한 넘어짐이 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 노의사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고가 검진, 화려한 패키지 검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협하는 질환을 잡아내는 검진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검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진은 절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만 받는 게 현명하다. 환자 스스로도 검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필요 없는 검진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안을 기준으로 검진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암이 있을까? 혹시 심장병이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검진을 선택하면 반드시 과잉 검진과 과잉 진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검진을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미 여러 차례 종합검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검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만 키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검진은 세 가지: 전신 CT, 혈액, 암 표지자, 무증상 심장 조영술. 반대로 꼭 받아야 할 검진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기본 혈액 검사,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방 촬영, 자궁경 부암 검사, 전립선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90세 내과 의사가 평생의 경험 끝에 남긴 양심 고백입니다. 여러분, 검진은 단순히 몸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진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잘못된 검진은 불안과 병을 불러오고 올바른 검진은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이 방송을 들으신 오늘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의사의 고백은 사실 단순한 의료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이성을 따라갑니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권하는 검진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진이 내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 검진이 혹시 불필요한 과잉은 아닙니까? 단 두 마디만 확인하셔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병원도 의사도 광고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90세 의사의 양심 고백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이자 따뜻한 충고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을 위해 작은 결심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불필요한 검진은 단호히 거절하고 꼭 필요한 검진은 꾸준히 챙기겠다. 불안이 아니라 지혜로 내 몸을 지키겠다. 바로 그 결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힘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에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동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의학의 언어로, 때로는 인생의 지혜로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동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동행이었습니다.